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것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긍정적 슬라이드. 부정적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때 당신의 주의는 감추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싫은 것에 모아진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좋아하는 면이나 가지고 싶은 면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보셨다시피 결점을 감추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덕목을 키우는 일은 쉽다. 우선 당신은 재고 점검을 실시해서 자신의 부정적 슬라이드를 찾아내야 한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라.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점을 숨기거나 없애버리고 싶은가? 슬라이드는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진다. 이젠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부정적 슬라이드를 들여다보라.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 이 쓰레기를 머리에서 쓸어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수염을 깎듯이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 씨름을 벌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져 나온다. 그저 슬라이드가 근거하고 있는 터전을 빼앗아 버리라. 그 터전이란 당신의 주의와 당신이 거기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주의를 부정적 슬라이드로부터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씨름을 멈추라. 당신의 모든 결점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이 가진 그리고 가지고 싶은 덕목에 주의를 기울이라. 결점을 감추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부정적 슬라이드의 터전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긍정적 슬라이드의 터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변한 것은 단지 중요성을 부여하고 주의를 보내는 방향이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라.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벌이는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과 씨름을 하면서 마음의 의도로서 그것을 감추거나 없애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다.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선사하라. 거기에다 더욱 자세한 세부 내용을 그려 넣음으로써 슬라이드 속에 자신을 사랑하고 살찌우라. 슬라이드라고 해서 정지된 그림만을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아한 옷맵시와 세련된 매너를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밝은 지성과 반짝이는 매력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해결해버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넣고 나가라. 긍정적 슬라이드는 부정적 슬라이드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힘을 미칠 것이다. 당신은 뜻밖의 무의식적으로 슬라이드에 맞추어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모두 외부 의도가 슬라이드의 이미지에 맞추어 해줄 것이다.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만들어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계속 재생시키라. 이건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슬라이드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요성은 사라지고 슬라이드도 해체되지만 임무는 완수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음과 일치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영혼과 마음으로서 원한다. 마음이 슬라이드를 현실로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것이 한갓 현실로 가장한 게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조직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이 이미지를 계속 굳혀가면 결국 영혼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슬라이드를 자신의 빼놓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인식하지 못하고 서서히 인식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보시다시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은 가지겠다는 결정의 문제일 뿐이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어떤 덕목이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특정한 슬라이드를 현실 세계에 실현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즉흥적으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말라. 당신이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미지를 베껴오지 말라. 당신의 슬라이드는 당신의 것이어야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는 모든 덕목에는 현재 단계에서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대체 덕목이 있다는 점만을 유념하라. 용기는 결심으로 대체될 수 있고 아름다움은 매력으로, 힘은 빈틈없는 솜씨로, 달변은 경청하는 능력으로, 지성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육체적 완전함은 자신감으로 대체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외부 의도로 하여금 당신의 작은 주문들을 재빨리 처리하여 완수되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긍정적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콘테스트나 파티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원하는 슬라이드를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의식하라.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식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치를 스스로 받아들이라. 의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면 사실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지겠다는 결정만 확실하면 당신은 최고의 소득을 얻을 것이고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외면적 인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적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슬라이드는 긍정적인 것은 모두 표현되게 하고 부정적인 것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권의 성공의 물결에서 우리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송하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 가슴을 열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소득이 짭짤한 일이다. 마음에 드는 전시작품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 앞은 무심히 지나쳐가라. 세상이 전시작품과 다른 점은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한편 긍정적인 것은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슬라이드는 어딘가 장밋빛 색안경과도 같아 보일 것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장밋빛 색안경은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비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장밋빛이라면 무조건 경계하면서 낙관주의자들에게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깨우쳐 주겠다고 수선을 떤다. 이런 독단주의야말로 대표적인 부정적 슬라이드다. 비관주의자는 가진다는 사치를 자신에게 감히 허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긍정적 슬라이드도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왜곡은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통제력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슬라이드에 의한 왜곡은 물론 당신이 나폴레옹이라고 상상하지 않는 한은 긍정적인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않는다. 모든 일을 적당히 절제해서 하고 잉여 포텐셜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 슬라이드에 의한 왜곡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도 왜곡은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그 내용이 외부 의도에 의해서 서서히 그러나 어김없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안락지대 넓히기. 당신이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게끔 허락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선택받은 소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선택한단 말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선택받는 것이다. 어떤 것을 꿈꾸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노숙자가 길가에 서 있다. 그는 남의 집 창문을 통해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에게 자신이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스스로 허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초대를 받는다면야 물론 그럴 것이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는 것은 행동하려는 태세, 곧 내부 의도다. 하지만 누가 그를 초대해 준단 말인가? 그는 크리스마스 식탁은 다른 사람의 세계의 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가 이 식탁을 자기 집에서 자기 세계의 층에서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다. 노숙자는 자신이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며 돈 벌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외부 의도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의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 그는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운명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누군가가 남아도는 돈 100만 달러를 준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교훈적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과는 달리 부는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내 입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도 주제는 아니다. 당신은 그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이 가지게끔 허락하는 선택 말이다.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비싼 가게에 들어가기를 겁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싼 가게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당신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도록 스스로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물건을 살 손님인지 아니면 빈 지갑만 들고 구경하러 온 손님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물건을 살 사람은 마치 자기가 가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말없지만 자신감과 위엄에 차 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안다. 호기심과 부러움에 찬 가난한 손님은 불청객처럼 행동한다. 그는 긴장되고 불편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점원의 눈빛을 의식하고 그런 특권구역에 발을 디민 것을 사과라도 하려는 듯한 기색이다. 동시에 그는 갈망과 부러움과 좌불안석의 느낌과 짜증과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마구 만들어낸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자신에게 그런 물건을 가지게 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비싼 물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신의 영혼은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은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낸다.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린 가난하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당신에게 이 모든 고급스러운 것들을 가질 자격을 주라. 당신은 진정 최상의 것들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파괴적 펜듈럼이 오로지 당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대담해지라. 비싼 가게에 가서 진열된 물건들을 마치 주인인 양 둘러보라. 부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굴지 말라.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 애쓰는 자기 암시 훈련은 물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또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할 건가? 우선 자신에게 무엇을 가지도록 허용할 준비라는 말에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영역 사이의 경계선부터 분명히 그어놓자.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경향이 있다. 난 저걸 살 수 없어. 끝. 그 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호주머니엔 빈 지갑밖에 없으면서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요점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내부 의도는 행동하겠다는 결정, 즉 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을 뜻한다. 하지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므로 마음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내부 의도의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뻔하다. 외부 의도는 하늘에서 떡 떨어지듯이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가지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어디서 오겠는가? 외부 의도는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 즉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을 내리는 자임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자격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아는 것 말이다. 당신은 어쨌든 간에 소원은 실현되리라는 말에 대해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얼마간의 의심을 품고 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다.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재주나 자질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것이다. 당신도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상태는 자전거를 처음으로 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분과도 흡사하다. 의심과 주저와 반론이 사라져버렸다.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고요한 명료함, 곧 알미였다. 말없는 명료한 느낌, 뭔가를 믿지 않고 아는 것, 주저없는 자신감이 바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태는 자신이 마치 우주를 지배하는 무언의 힘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 힘은 당신을 붙들어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되는 섹터로 갖다 놓는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유로운 재량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아직도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삶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펜듈럼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듈럼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택의 자유는 당신의 안락지대 너머에 있다. 펜듈럼의 세계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다. 이루기 힘든 꿈을 가진다는 것이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가슴속에서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적 슬라이드가 이 믿기지 않는 것을 당신의 안락지대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망설임이 사라지고 믿음은 알무로 바뀔 것이다. 영혼은 마음과 일치를 이뤄내고 그것이 당신이 가지기로 결정하는 때다. 영혼을 설득하려 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사실이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알 뿐이다. 영혼은 길들일 수 있을 뿐이다. 영혼은 새로운 안락지대에 익숙해져야 한다. 슬라이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슬라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 요새는 오랜 기간의 지배로서만 빼앗을 수 있다. 머릿속에 당신의 꿈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식 속에 늘 간직하라. 그려놓은 이미지를 늘 떠올리라. 세부적인 내용을 더하고 새로운 내용을 그려 넣으라. 외부의 관찰자처럼 슬라이드를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 그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최소한 가상으로라도 그 속에서 살라. 그 그림을 화면 위에 영화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목표의 성취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라.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마치 그 장면 속의 실제 인물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재생시켜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에서는 늘 슬라이드를 상영하라.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슬라이드 이미지는 배경에 늘 있어야 한다.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슬라이드는 오랫동안 용의주도하게 상영되었을 때만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의 꿈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당신의 세계의 층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라. 실제 삶에서 형식적으로라도 그 슬라이드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예컨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비싼 가게에서 물건 고르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가격표도 들여다보지 말라.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다. 그저 가까이에서 그것의 느낌을 느끼면서 골라보고 말없이 살펴보면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모두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인 것처럼 바라보지 말고 사려는 물건처럼 바라보라. 당신이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라. 점원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것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 까다로운 고객의 게임을 버리라. 단 교만한 고객의 게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당신 안으로 들여보냄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인 인생 트랙으로 동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지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외부 의도가 당신이 생각조차 못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지나고 나서 그것이 단지 기이한 우연이나 신비로운 사건이었다고만 생각지 말라.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다. 우연이란 신이 직접 서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닉네임이다. 당신의 꿈의 세계 앞에서 낯선 놀라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을 지나보내라.
그것은 당신의 세계이고 그 안에서는 당신이 가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적 외적 중요성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의 세계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든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뜻에서 평범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생 트랙에 동조하려면 당신은 마치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벌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비싼 가게나 좋은 곳에 들어가면 쭈뼛쭈뼛거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당연히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진심으로 허용했는지, 나 스스로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이고 저자 스스로도 이것이 좀 별난 방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야 한다. 긍정적인 모든 것에 가슴을 열어야 한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뤄야 한다는 등 읽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한 다른 책들이나 영성에 관한 책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랜서핑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심상화 기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